아까 이제 하다가 어떻게 이상한 게 나와서 잠시 중단하고 또 새로 시작합니다. 그 복숭아가 익는다는 것은, 익어진다는 것은 가운데서 양이 자꾸 자라는 거잖아요. 이라고 하는 건 푸른색 과일이고 익으려면 자꾸 붉은색으로 되잖아요. 양으로 가는 거죠. 1호부터 이후에 3일이나 5일 사이에 한 차례 감상했다는 거죠. 음미하고 감상했다는 것은 5일은 2루가 되고 15일은 1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3호라고 하는 3호는 15가 되잖아요. 그 15가 되면 보름달이 되기 때문에 보름달이 기울어지니까 음기가 이제 한번 내려오는 거죠. 음기가 가서 한번 내려오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음이 자라는 거죠. 그런 까닭에 복숭아가 익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리는 것이 하늘의 운행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손오공이 호련히 하나의 개척이 설치됐다는 건데, 떠올랐다는 것은 자기 이 손오공은 지금 이 양체잖아요. 양의 극치에 와 있잖아요. 제천대성부가. 요 양체가 장차 변화할 때이다 그랬어요. 이 양이 하나 둘 셋 계속 이제 크게까지 자랐으면, 물이 크게 일었으면 반드시 그 반해가지고 여기서 음이 자라요. 이 달도 15일이 되면 그 음이 자라잖아요. 이 양이 자란다는 것도 우리 남자나 여자나 자기 몸을 잘 관찰하면 자기가 알아채지 못할 뿐이지, 이 기운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이 작용하죠. 그래서 음이 또 이걸 다 양을 다 깎아 먹어서, 다 깎아 먹으면 또 산지박계가 되잖아요. 음이 이게 다 깎아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원리대로 기작용이 그 선천진을지기에 작용하는 에너지의 변화가 우리 몸에 작용해서 어떠한 상태를 뭘 이루느냐, 변하느냐인데, 그 기운에 이제 따라서 살면 이제 순하는 거고, 모든 만물이 다 해요. 그 기운을 내가 역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그걸 내가 가져서 쌓는다면 신선이 되거나 성인이 되거나 부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오공이 순간 이제 하나의 계책이 떠올랐다고 하는 것은 이 양체가 변해서 변할 때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옷을 벗어버리고, 옷의 그 머리관하고 옷을 다 버려버렸잖아요. 벗어버린다는 건 몸에서 떼어내는 거니까 그게 이제 산지박계가 이르는 상이다 이거죠. 산지박계 있거든요. 여기 산지박회거든요. 산이라고 하는 건 멈춰있기 때문에 지고, 고는 음이니까 순하잖아요. 따르는 거죠. 지와 순을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산지박은 순하면서 그치고 그치면서 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깎아먹는다는 것이, 아니 무슨 균이라도 콜레라 균이 인체에 들어와서 이것이 멀쩡한 세포를 깎아먹잖아요. 근데 24시간 하는 게 아니라 깎아먹을 대로 깎아먹었다가 쉬어요. 그친다고요. 쉬지 24시간 계속 쉬지도 않고 작용할 수 없잖아요. 네. 그쳤다 순하고 순하다 그치다 이런 표현인데, 깎는다는, 그러고 이제 쉬었다가 다시 또 깎아먹고, 그래서 계속 깎아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깎아먹고 음이 깎아먹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다 벗고서 익어서 아주 큰 복숭아만 따가지고 여기 배불리 먹는다는 거잖아요.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손오공의 그 양체가, 여기 양체가 나오네요.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복숭아는 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곤의 음기를 받아들여서 양체가 점점 음으로 변화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논리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가서 또 복숭아를 훔쳐서 먹는다는 것은 2, 3이 합하면 5가 되잖아요. 그게 5일은 또 1후가 되는 거죠. 1후. 그래서 이제 그 따먹고서 이제 그 나무 위에서 그 큰 잎사구, 그 무성한 잎사구 위에서 자기 몸을 두치로 줄여가지고 사람 모습, 동자 모습으로 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또 다른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그 소왕모께서 요 차는 여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파견한다, 사자를 보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7의 선녀 7명을 보내는데 7명의 옷이 전부 무지개처럼 달라서 7가지 옷의 색깔을 입은 선녀를 파견을 시켜가지고 익은 복숭아를 딸 적자에 따게 한다는 것은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손오공이 복숭아를 다 따먹고 자는데 이어서 뒤에 여자가 이제 오는 게 그게 바로 이 칠선녀들이 오잖아요. 그게 국회가 된다는 거예요. 뒤에 여자잖아요. 이 여자에다가 이게 이 뒤자 요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후. 뒤에 있는 여자는 바로 오는 여자가 구가 된다는 거죠. 요 구는 이 만날 구자도 돼요. 만난다는 여자를 만난다는 그런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양이라는 게 지금 이 공개가 손오공을 상징했잖아요. 이게 손오공을 상징했는데 이 7 선녀를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이 7선녀를 만나는 것은 바로 구가 오는 거다. 천풍구. 뭐냐 하면 7선녀는 다 여자잖아요. 이 여자가 온다는 거죠. 천풍구, 국계. 그리고 국계라고 하는 것은 만난다 하는 거고, 이건 임금 여자 왕비, 센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전부 이 양을 다 이겨버려요. 이건 우주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양들이 꼼짝없어요. 이게 더 강해서. 처음에는 약하지만 이게 점점 양을 다 잡아먹고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산지밖까지 가는 거죠. 다시 7일이 이르면 구가 된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이잖아요. 여기 7번째니까 고로 7 여자가 된다. 7이니까. 근데 대성은 손오공은 2천 두치 정도의 작은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어디에 있냐면은 큰 그 복숭아 나무에 그 말단 그 끝에 그 농엽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무성한 잎사구, 두꺼운 잎사구 그 바닥에서 잎사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잠을 자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묘하도다 이 말이에요. 원문에 그렇게 있는데 이 오일자가 보기에는 참 묘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녹색의 잎사귀는 녹색이니까 음을 이루잖아요. 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뭐냐면 여기 지금 대성이 변한 게 이촌으로 변했잖아요. 두치로. 그 두치로 변했다는 것은 음효라고 하는 것이 되잖아요. 음효가 되잖아요. 그리고 작은 거, 소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작은 것은 큰 거는 양상인데 그걸 음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오공은 원래 큰데 지금 2촌짜리 작은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이것은 큰 것이 변해서 작은 것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홀수가 변해서 짝수가 된 거잖아요. 2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홀수는 양인데 이게 음으로 변화한 거잖아요. 지금 요 대성이 변해가지고 그 끝에 나무 잎사귀에 잠자고 있는 이 원문을 그대로 주석한 거예요.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건케에서 처음, 이게 지금 이게 다 건케잖아요. 그 여기 아래 처음에서 건초에서 음을 얻었으니까 이게 여기 선케잖아요. 바람. 오선풍이잖아요. 선화절 아래가 끊어져 있는 게 바람이잖아요. 바람의 특성은 어디나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해둬야 되죠. 거기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양은 멈추고 음이 이제 왕성할 때라는 거죠. 활동을 안 하고 잠을 자니까. 그래서 순천하면서 하늘에 순응하면서 이 잠겨 있다는 거거든요. 잠수했다는 거죠. 이것이 곧 용구. 아까 앞에서 했잖아요. 용구 뭐냐면 견굴령어대 무수하면 길하다 이 말이거든요. 포대 문용을 보면 많은 용, 무리용이라는 게 이제 6개 용이잖아요. 이거는 잠용, 혈령, 그 다음에 이건 비령, 이건 항령. 3, 4여도 다 용이로 상징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의 효기 때문에 이건 천이고 지구 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본받아서 부지런하고 뭐 이런 걸로 표현했지만 이게 다 6개가 양으로서 용을 상징해요. 용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용들을 본다 해도 말이죠. 용들이 나타난다 해도 머리가 없으면 길하다. 이 머리가 없는 것에 대한 해석이 없는 거죠. 근데 머리 없다는 게 이게 암호잖아요.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본래 강한 건데 용지하는 거 그것을 쓰는 데는 유로서 그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했어요. 원래 이게 다 강한 건데 이제 유가 돼 있잖아요. 요 천풍구에 요 음이 자란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선천진을지기가 자연법에 자연이 운영하면서 이 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음이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 음이 이제 이게 다 깎아먹거든요. 양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예요. 술집 여자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돈 많은 남자를 갖다가 찾아와서 아주 얼마나 섹시하고 이러면 이제 다 홀려가지고 이 사람 있는 돈이고 재산이고 이 양기까지 다 빨아먹고 다 이 빨아먹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 하나의 그 음이 굉장히 강한 이제 처음에는 악한 것 같아도 이게 다 양을 다 없애버리니까 여자는 물이고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불은 물을 못 이겨요. 원리상 그 원리적으로 못 이기게끔 또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에 거했는데 원래 그 육효에 여기가 제일 항용이니까 제일 지나친 거잖아요. 양이 여기 머물렀잖아요. 손오공이. 근데 그게 잠겨가지고 초에 이쪽으로 이렇게 초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잠긴다는 거잖아요. 음으로. 그래서 이 글 가운데에서 단지 이때는 거예요. 옷이나 머리관만 있고 손오공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칠선녀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사방 아래를 속에를 다 찾아봐도 모두 다 간 곳이 없다. 찾을 수 없다는 등의 말은 이 말이거든요. 모두 이것은 묘하다는 거죠. 이게 아니네. 모두 이것은 묘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곱 선녀들이 나무 아래로 들어가서 복숭아를 이제 땄다 이 말이죠. 가보니까 손오공을 찾으러 갔는데 없으니까 우선 복숭아 먼저 따자 이래서 이제 하는 건데 이 여자들은 다 음이잖아요. 그 음이 점점 나아가면서 이 양을 깎는 거죠. 복숭아를 따니까. 예, 여기 이제 여자들인데 양을 이게 자꾸 깎아 먹는 거죠. 이제 가면서.
그래서 이 지금 이 정원에 그 복숭아 있는 정원이 곤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앞에 있는 전면에서 광주리람자리죠. 앞에서 세 광주리를 따고 그 다음에 요 뒤 광주에서 또 세 광주리에다 담았다는 거죠. 복숭아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3이하고 3 숫자가 나오니까 여기서 아니겠느냐, 성갑삼일 후갑삼일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앞에 3이 있고 3이 있으니까 곧 뭐고 이게 뭐냐면 전삼과 더불어 후삼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선어록에도 보면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중요한 공안의 하나예요. 뭐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앞으로 3 나가고 3 나가고 뒤로 3 나가고 3 우리 제자리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그 뭐 의미가 없잖아요. 가도 간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그 설명은 그냥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거든요. 여기 성갑삼일 후갑삼일 이제 5일자 그 선생님은 앞에 세 광주리 뒤에 세 광주리 3삼이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전삼 후삼은 또 앞에 인맥삼하고 뒤에 동맥의 그 세 중요한 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 이제 이 유자는 까닭도 되지만 경유한다. 앞에서 지나서 가운데로 간다. 앞에 받에서 그 광주리 세 광주리 따고 또 다음 광주리 따기 위해서 이리로 간다는 거잖아요. 중간으로. 또 중간으로부터 경유해 가지고 뒤로 간다. 맨 뒤쪽이요. 뒤쪽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그 복숭아들이 있는 데인데. 근데 뒤쪽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단지 보이더라. 꽃과 열매가 희소함이 보이더라 그랬어요. 희소하다. 희소하다는 건 아주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드물다는 거잖아요. 복숭아들이 손오공이 다 따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드물다고 하는 것이 은은 숨겨진 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화가산이라고 하는 그 손오공이 태어난 그 화가산에 있을 때 이 말이거든요. 만났다는 거죠. 방락한 거를. 모든 그 열매들이 깎여서 떨어지는 거를 그 만난 것에 대한 그 숨겨진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왜 이게 화가산이라는 건 앞에서 나온 건데 지금 여기서 오일자 선생님은 이제 요걸 보고서 요런 거를 생각을 하셨는지 이렇게 기록을 해 넣으셨네요. 그래서 이제 일곱 손녀들이 동장서망했다는 거죠.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분주하게 이리저리 들려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숭아를 찾으려고 거의 익은 복숭아가 없으니까 또 그쪽이 제일 좋은 복숭아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근데 그 찾다가 보다 보니까 단지 보였다는 거예요. 뭘? 남쪽 가지를 향한 그 위를 보니까 남쪽에 있는 가지 위를 향해서 보니까 이 말이죠. 단지 있더라. 뭐가? 반홍반백적. 반은 붉고 반은 흰. 반은 있고 반은 아직 설은 그런 복숭아가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만 있더라. 그러니까 이 푸른 옷을 입은 여자가 이 말이잖아요. 그 가지를 잡아서 떼다라는 거거든요. 가지 그 줄기를 이제 잡아당겼다는 거죠. 아래로. 그 가지 잡으니까는 그 과일이 반홍방백한 과일이 내려오니까 홍의 여자가 그걸 땄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한 등의 말은 그 묘한 뜻을 가히 다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몇 가지 동작에서 그 표현에서 그 안에 굉장한 그 심오한 뜻이 있는데 그걸 다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볼 때 그냥 하나의 단순한 가지를 잡아당겨서 그 과일을 딴 여자가
딴 거잖아요. 그리고 청이 여자가 이제 그 가지를 놨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것이 그 묘한 뜻이 거기에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여기 성갑삼일 후갑삼일이라는 말이 요거는 삼풍고께서 나오는 거거든요. 삼풍고.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형통하니 고는 원형하니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 이랬어요. 갑보다 먼저 3일하며 갑보다 뒤에 3일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삼풍고에서 그 많은 주역을 공부하는 분들이 성갑삼일하고 후갑삼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매해서. 요거는 지금 요거를 설명한 거잖아요. 그 이제 단이라고 하는 단사에서 말하기를 삼풍고의 삼풍고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건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멈춰져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멈추면은 이 벌레가 생긴다 이거죠. 요 그릇에 벌레가 생긴다는 거죠. 3마리 벌레가. 삼풍고는 강은 이건 소남이잖아요. 이거는 장녀고 여자잖아요. 이건 남자고. 강은 위에 있고 이 유는 음은 아래에 있다. 그래서 소는 이게 품계고 지는 이게 산이잖아요. 그러게 선하고 지하는 것이 고케다. 고는 원형하여 고가 원형하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랬어요. 고는 원형하니 여기는 이제 크게 형통하니로 해석을 했잖아요. 이섭 큰 냇가를 건너는 게 이롭다. 그래서 가면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갑삼이라고 후갑삼이 하는데 끝나면 즉 또 시작이 있으니 그것이 하늘에 운행하는 법이다 이 말이죠. 천행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상에 말하기를 산 아래에 바람이 있으니요 산 아래에 바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고케다 이거예요. 군자는 이로써 백성을 떨치게 하고 덕을 기르게 한다. 백성들을 갖다가 진작을 시켜요. 힘을 주고. 그런데 이제 이게 초요, 2요, 3요, 4요 이렇게 나오는데 초요는 아버지 벌레를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요. 2효는 어머니 벌레를 관리하고 3효는 또 아버지 벌레를 관리하고 4효는 아버지 벌레에 너그럽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또 5효는 아버지 벌레를 관리한다 그러고 6효는 이제 왕과 제후를 따르지 않고 그 하는 일이 고상에다 이 말이죠. 그게 정치나 이런 데를 하지 않고 이제 고상한 일을 한다 이런 말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다 하기도 뭐하지만 왜 이제 벌레가 3마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벌레, 어머니 벌레를 통해서 이것이 결합이 돼서 나라고 하는 게 생겼잖아요. 나도 벌레잖아요. 나는 이제 어머니 통해서 이 윤회하던 영혼이 들어와서 이제 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어머니 벌레, 아버지 벌레, 그리고 내 벌레가 있는 3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 그릇이라고 하는 육체 속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전자, 아버지의 그 씨의 그 속의 성품이 아버지 때대로 올라가면 무한한 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 안에 다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윤회하면서 돌아온 그것도 그 안에 무수한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세에서는 지금 나라는 게 있고 부모의 그 성질이 내 속에 유전자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간부지 아버지 벌레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있으면 죽은 아버지도 허물이 없으리니 이 말이거든요. 조금 위험하더라도 끝내는 길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 벌레를 관리하는 것은 그 뜻이 아버지 뜻을 잇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머니 벌레를 관리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정하면 고주면 안 된다. 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요게 또 저는 이 구절이 항상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은 주역책 볼 때마다 이걸 들춰봐요. 간모지고 불가정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벌레에 대해서 여유를 두면, 예를 들면 내 안에 있는 중에서 아버지 벌레가 어떤 여자를 봤을 때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벌레가 내 눈을 통해서 보고 욕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벌레가 이쪽 바깥에 있는 여자를 보고 욕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 욕망을. 그러면 내가 그걸 눈으로 보고 그 안에서 일어난 그 욕망을 보고 들을 수가 있으면 이걸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우리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이게 누군지 모르니까 이걸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제 하나하나가 이게 다 조상들이고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이 안에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 벌레가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그러워지면 받아들이면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벌레가 이 바깥 여자를 좋아하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이 여자한테 가게 되면 그 허물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벌레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면 가도 자기 원한 걸 얻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초요 같은 것은 아버지 벌레를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벌레가 욕망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 욕망을 듣고 보고 살펴서 이걸 관리하면 이 말이잖아요. 그런 내가 아들이 되어 있으면 죽은 아버지도 허물이 없다는 게 내 안에 있는 그 아버지 씨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저승으로 돌아가서 어디 계시잖아요. 근데 요 씨하고 아버지하고는 이 전파가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풍수사상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 6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수행하는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택내수계가 변해서 삼풍고가 된 거잖아요. 삼풍고 벌레가 생긴 거는 자기가 뭘 좋아하고 따라가지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 삼풍고를 제거하려면 요 성갑삼일하고 후갑삼일의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담배를 피웠는데 너무 처음엔 자기가 즐거워서 담배를 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고 막 피다가 나중에 습관이 돼가지고 담배가 나를 지배하잖아요. 나를 지배하잖아요. 안 필 수가 없잖아요. 마약 같은 것도 내가 처음에 펴서 좋아하지만 나중에 마약 없이면은 안 되잖아요. 처음에 내가 술을 먹었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습관이나 업이라는 게 전부 그렇게 해서 지어져요. 그래서 그게 가슴에 쌓여져 가지고 이제 한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심이고 요 간께는 산이니까 멈춰 있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이렇게 멈춰서 뭉쳐 있는 게 한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업이나 한을 제거하는 방법이 이제 성갑삼일이고 후갑삼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요 방법이야말로 명상에 하는 비밀이 되는 거고 모든 수행에 아주 그 깊은 원리가 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만 해요. 별로 유용하지 않죠. 이거 가지고 모든 걸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왜 담배 펴가지고 담배가 나를 피는지 거기에 묶이는지
습관에 의해서 내가 습관에 묶여서 끄달려 가는지, 용구나 용육을 하질 못하고 불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습이나 이런 것에 묶여가지고 일생을 뭐 거의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풍고를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고, 산풍고 이런 아버지 벌레가 내 마음 속에서 툭 떠오르잖아요. 나한테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택님으로, 산풍고 다음에 지택님으로 받는 거잖아요. 내 속에 아버지 벌레가 임했냐, 엄마 벌레가 있냐, 내가 벌레가 임한 게 나오잖아요. 속에서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택님이 요렇게 저기 그 지택님은 양이 두 개에서 임한 거잖아요. 뒤집으면 풍지관이잖아요. 관계잖아요. 그 자기 속에 아버지 벌레나 뭐나 임했으면 내가 그걸 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관리를 하던가 바꾸던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가 나오는 거죠. 관한 다음에 요 나쁜 그 성질 있는 거를 씹어 먹어야 하잖아요. 분쇄해서. 그래서 활에서학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씹어 먹은 에너지가 내 것이 되니까 산화비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연구를 해야 그 주역이 깊고 재밌고 내 삶에서 어떤 법칙이나 원리로 돼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기계는 몸뚱아리는 행하지만 그 안에 있는 깊은 그 원리는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불임을 당하고 끄달려 가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균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환히 안다면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한 비밀을 아직 모르니까 그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한 것은 이 말이에요. 남쪽을 향했다고 말했다 이 말이죠. 말한 것은 즉 관계된다. 북쪽까지에서 맺어진 바 복숭아라는 걸. 이게 가지가 이게 남쪽으로 이게 위쪽으로 남쪽으로 향하지만 이쪽에 끝에 가서 복숭아가 열렸지만 이 북쪽에서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이 방향으로 해서 열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반은 붉고 반은 흰 것은 아직 완전히 익지 않고 장차 익는 때, 익으려고 하는 때다는 거잖아요. 흰 게 붉은 게 되면 다 익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 있는 것은 지금 요거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반홍방백한 복숭아. 그래서 다만 그와 같은 그 복숭아를 볼 뿐이다 이 말이잖아요. 보여진 것 뿐이다 이 말이죠. 다만 그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푸른 옷을 입은 여자가 그 남쪽으로 향한 가지를 밑에서 손으로 잡아당겼잖아요. 잡아당기니까는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푸른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양이 아니고 진음의 색이다 이거죠. 진음의 색이고 안은 음이고 바깥은 양이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옆에 있다가 이걸 딴 거잖아요. 한 여자는 잡고 있는 거고 청의 여자는, 붉은 옷을 입은 여자는 이제 그 열매를 딴 거잖아요. 그것이 땄다는 거죠. 뭐 홍이라고 하는 그 입은 옷은, 홍이라는 것은 진양의 색이다. 그러니까 청의 여자하고 홍의 여자가 서로 상대적인 거죠. 이거는 바깥은 음이고 안은 양이다. 이거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차 청의를 입은 여자가 그 가지를 잡아당겼는데 한번 이제 손으로 놨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땄으니까 나아져서 위로 이제 이 나무가 손을 놓으니까 위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그 위로 가면서 그 위에 있는 그 무성한 나무 잎사구를 건드린 거죠. 근데 요 잎사구 위에 손오공이 두치만한 그 작은 애로 변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순간 탁 부딪히니까 이 손오공 대성이 놀라서 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곧 본래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손오공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기대하지 않아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손오공하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천풍구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손오공이 누워있는데 가지를 잡아당겼다가 탁 놓으니까 이게 손오공이 탁 정신 바짝 차렸는데, 그렇게 되니까는 이 여자들하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이 천풍구 요게 음하고 만나서 천풍국계가 됐다는 거예요. 딱 들어맞잖아요. 이게 자연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숭아 따고 이런 걸로 스토리로 만들었지만 이 안에는 지금 이런 쾌상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뭔가 비밀을, 수행의 비밀을 지금 드러내려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잖아요. 주역으로. 그래서 순양인 대성이 손오공이 건캐잖아요. 호련이 갑자기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의 음을 가진 소인 여자는 소인이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요 음을 만난 거잖아요. 이 순양인데 이 음이 딱 아래에 와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음인데 이게 처음에 약한 것 같지만 이게 다 갉아먹는 거죠, 양을. 그래서 여자가 비로소 나아가는 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풍구라고 하는 것은 이 천심이 이게 지금 이 음이 이게 손깨잖아요. 이 음이 된 게 손깨. 손이 건의 처음을 얻어서 건의 이 곤깨 요 처음 자리를 얻었다는 거네요. 소는 곤초의 그 장소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해내네, 천심이. 이 손이 요 건깨의 처음 자리를 이제 얻은 것이다. 곤초의 장소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표현이 조금 이제 이상하긴 하네요. 보니까. 구라고 하는 것은 천심이 이게 이제 일양이잖아요. 천심이 손으로서 곤초의 그 장소를 얻은 것이다. 이 손깨가 이제 그 곤이 이게 저 음이잖아요. 음이니까는 곤초의 땅을 얻은 거죠. 저 자리를 얻은 거네요. 그래서 이제 왕원미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왕원미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유명한 사람이었던가 보네, 보니까. 박난성구 그랬어요.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뭐냐면 박난성구. 깎아서 이제 어지러워졌는데 그래서 국회를 이뤘다 이 말이네요. 이게 산지박이라는 거는 지금 이 밖에는 깎는 건데, 이게 구를 된다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천풍구가 되는 건데, 어지러움을 깎아서 천풍구를 이룬다. 그래서 구란, 천풍구의 쾌의 그 혼란은 근심하지 않지만 박하여 구된 것은 근심한다 이 말인가요? 박하여 구가 된 박하여 구를 근심한다 그랬네요.
구의 어지러움은 근심하지 않지만 밖에서 구가 된 건 근심한다 이 말인가. 이건 주석을 이게 천풍구잖아요 여기요. 천풍구는 요 이름이 오양, 이 오양의 뜻을 이 말이잖아요. 오양의 뜻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원리상 계속 깎아 먹게 돼 있다는 거죠. 깎아서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양의 뜻을 대적해서 이 많은 양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장한 것이 튼튼한 그것이 심히 가히 두렵다는 거죠. 요 이름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번도원의 재앙이 번도를 어지럽힌 재앙이 비롯된 바다 그런 거예요. 소유시라고 그랬거든요. 소유는 이유예요. 시작된 이유라는 거예요. 소유는 이유라는 뜻이기 때문에 시작된 이유다 그랬어요. 번도가 혼란스럽게 혼도의 재앙이 그 번도의 혼란스러운 재앙이 시작된 이유이다. 그래서 대성이 알았다는 거죠. 재앙의 시작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크게 분노했다는 거죠. 여자들이 이게 음이잖아요. 칠선녀가 소학모가 또 그 주인이고 그 음이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설출 분노해서 말하기를 나의 복숭아 손오공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복숭아를 왜 훔쳐서 따느냐 이 말이에요. 훔쳐가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투도 복숭아를 훔친다는 그 뜻은 이 말이잖아요. 왜 훔쳐가느냐 따서 훔쳐가느냐 뜻은 복숭아를 훔쳐간다는 뜻은 곧 뭐냐 이게 이 절자는 절도한다 훔친다는 뜻이잖아요. 절도범이라고 해서 천지의 현묘한 기틀을 훔친다. 선천 진을찌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훔치는 거고 또 음과 양이 좋아하는 것을 훔친다는 거예요. 음양의 음양 좋아에 일반인들은 다 끄달려서 그 기운에 그냥 휩싸여서 쾌감을 누리고 그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음양 두 기운 조화를 갖다가 대략 훔치는 거예요. 수행은 도적질하고 훔치는 거예요. 이 복숭아를 훔친다는 뜻은 그래서 미쳐서 선녀가 말해내는 것에 미쳐서 이 말이거든요. 뭘 말하냐면 저희들이 훔치는 게 아니고 소왕모께서 반도승회라고 하는 이런 대회를 여는데 그래서 이 복숭아를 따러 왔다. 그래서 왕모의 그 의지 아름다운 뜻이 이제 뜻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본도 승회를 열어서 의지 명령 아름다운 의자네요.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 모든 그 성인들을 신선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본도 대회 복숭아를 드리는 대회를 연다. 그러는 대회인데 이것은 분명히 오행을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니까 오행을 찬족하는 그런 상이다.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 분들 모시니까. 근데 이 대성은 손오공은 뭘 상징하냐면 선천의 기를 대성인 선천의 기는 바로 그 제존이다 이 말이죠. 제일 존귀한 제왕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존귀하다는 거죠. 대성의 선천지기는 대성 손오공은 선천기를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대성은 알았다는 거죠. 뭐를요? 국회가 시작하는 소식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아닌데 여기 아니고 이게 이제 양이 음을 다 깎아 먹어서 택천 쾌까지 가잖아요. 쾌께까지 택천 쾌거든요. 한 번 더 까먹으면은 건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극에 이르렀기 때문에 뭐든지 만물은 극에 이르면 뒤바뀐다고 되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천풍 여기서 음이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요 비밀을 국회가 시작되는 이 소식을 이 손오공은 알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전편에서 이제 우리도 이걸 알아야만 국회 소식을 알아야만 우리도 선천기를 이제 따먹고서 복숭아를 따먹고서 뭐 신선이 되거나 성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소식을 알아서 왜 어떤 소식이 모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모인다는 거 이제 선녀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정보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를 돌이켜 갖고 기쁨을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신나게 즐거웠다는 거죠. 그 소식을 알아서 본도대화가 이제 열린다는 걸 알아가지고 곧. 그래서 뭘 사용했냐면 정신법을 이용해서 말하기를 몸을 고정시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선녀를 주문하고 뭘 외워서 일곱 선녀를 이 몸뚱아리를 딱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법을 사용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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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딱 말을 해니까 이 정신법을 사서 이 선녀들이 꼼짝 못하고 그냥 말똥말똥 그냥 몸이 묶여서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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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게 즉 국회의 초유라는 거예요. 참 이분들이 이런 걸 생각할 때 이게 단번에 생각이 되겠어요. 효 하나하나를 전부 설명하고 계신데 그 효하고 이 손오공의 소유기 논리하고 맞아야 되고 수행의 깊은 원리하고도 맞아야 되거든요. 서로 일맥상통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 본인이 저 수행의 비밀을 안다고 그러지만 이런 문서하고 성현의 주역이나 이런 거하고 원리하고 맞춘다는 거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평생 작업이고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내면의 영적 체험을 했어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한테 가서 묻는 거잖아요. 그 선생도 그런 체험을 해서 그걸 알았으면 내가 들었을 때 얘기해 주면은 아 맞습니다 하고 하겠지만 선생 대답도 사실은 그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명확히 와닿질 않거든요. 그게. 내가 뭘 체험을 해서 알고 있는데 그게 뭔지 고뇌 하다가 어떤 사람 말을 듣고 한마디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깨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하고.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그래서 이 멈춰라 말 꼼짝 마라 이 7명한테 딱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손오공이 곤인데 이 음을 딱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법칙대로 양을 깎아 먹는데 손오공이 깎아 먹지 말고 멈춰라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음인 그거거든요. 그래서 곤지초육에는 개어금리, 쇠말뚝리에 쇠말뚝하고 묶은다 이 말이에요. 수레가 가는데 수레바퀴에다가 쇠말뚝을 꽂아 놓으면 수레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게 음이 발전해서 양을 깎아 먹지 못하게 이 쇠말뚝으로 박아 놓는데 그게 이제 꼼짝 말아라고 하는 이런 거나 같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게 초육을 보면은 원래는 개우금리 쇠말뚝으로 묶어 놓는단 말이죠. 묶을 개짜니까. 그러면 묶으면 바르게 하면 길하고 또 갈바가 있으면 흉을 보리니 그랬어요.
이게 음이 약고 양을 깎아먹게 놔두면 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파리할 리자거든요. 이건 암돼지, 돼지. 파리하다는 건 빼빼 말랐다는 거죠. 몸뚱아리가. 파리한 돼지가 요 부는 떠다 가볍게 막 미친 듯이 날뛴다 이 말이거든요. 요게 초요의 이제 그 캐사인데 여기서 이제 요 개요 금리만 따다가 여기다가 이제 주석을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일자 선생님 당시만 해도 이런 주석을 주역을 통해서 주석 붙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일자 선생님은 자기 스승들한테 이 핵심적인 얘기를 듣고 법도 듣고 또 그리고 평생 주역을 또 연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주석을 자기 안목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레를 멈추게 하는 이 말뚝이라 이 말이죠. 수레가 가는데 근데 그 말뚝인데 묶어 놓는 게 금처럼 강강한 거로 견강한 거로 굳고 강한 것으로서 이게 묶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못 가게 음이 발전 못 하게. 그래서 그거를 멈추게 하는 게 튼튼하면 쇠말뚝으로 튼튼하게 해서 하여금사자잖아요.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수레도 바뀌고 그러면 탄력이 있어서 계속 가는데 그걸 못 가게 쇠 말뚝을 박아놓으면 못 가잖아요. 이 음이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음이 발전하면 양을 다 깎아 먹잖아요. 아까 술집 여자가 돈 많은 남자 다 깎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이 여자가 완전히 사람을 이 에너지를 빨아먹는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던데 이 여자만 보면은 이런 여자를 내가 봤는데 다방에 이런 여자가 주인이 되니까 다방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요. 이 여자만 뭐 잘생긴 여자도 아닌데 이 여자가 뭔가 흡성 남자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뭐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방 주인인데 억수로 많은 사람들이 와요. 이 여자 보려고. 이런 여자한테 그냥 빨리면 그냥 다 깎아먹는 거죠. 전 재산이고 뭐고 다 에너지, 호르몬까지 다 빨려 나가는 거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바로 이런 여자인데 누가 이걸 당해내냐고요. 기운 자체의 그 법칙이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두렵다, 걱정된다는 거죠. 뭘 하는 게 유도, 부드러운 도잖아요. 유도에 끌려가는 바가 두렵다는 거죠. 이게 음이니까 유도잖아요. 여성이고. 그래서 선사께서 이 구장춘 선사께서 자비가 지극하셔가지고 이미 밝혀서 누설하셨다는 거예요. 누설해서 밝혔다는 거예요. 뭐를? 금단을 하수하는 묘. 금단 선천진일지기를 하수 착수해서 그걸 내 것으로 하는 그 묘함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누설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스토리 선녀들이 남은 하나의 복숭아를 딸라고 가지를 잡아당기니까 청의 여자가 그러니까 홍의 여자가 그 복숭아를 땄잖아요. 그러니까 청의 여자가 가지를 이제 놨잖아요. 근데 가지가 가서 그 잎사귀를 탁 쳤는데 그 위에 두치로 변한 손오공, 사람 모습으로 변한 손오공이 누워 있는데 손오공이 확 깼잖아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깨고 보니까 여자잖아요. 이게 순양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손오공인데 탁 건드리니까 여자를 본 거잖아요. 그리고 여자를 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천풍 굳게 만날 굳자도 되거든요.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무서운 여자거든요. 이 오양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의 이 음의 소식을 알았잖아요. 손오공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꼼짝 못하게 더 이상 못하게 정신법을 써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필요한 거죠. 과연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 이름이 작용한 데가 언제인 건가? 이제 그게 스승한테 받아야 할 그 비밀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라도 젊은 사람이라면 이 소식이 자주 온다는 거죠. 누구라도. 그러니까 말해주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얘기 안 해주면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죠. 그 간단한 비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수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다 하지만 진짜 핵심적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걸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건 이 서유기 주석서밖에 없다고 저는 제가 평생을 이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여태까지 하지만 그래서 한번 대략 읽어본 가운데서 이것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이나 한 번은 필요하다 이걸 한번 보는 것이 그런 마음이 아주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나이도 많아서 죽기 전에 그래도 이걸 하나 다 그 뭐 책으로 낼래니까 이거 힘들더라고요. 뭐 출판사도 그렇고 뜻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그냥 뭐 죽기 전에 그냥 유튜브라서 해서 이거를 남기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유튜브도 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서 그냥 망설이다가 어느 순간 탁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 정도라도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아는 분을 만나서 좀 코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한 생각이 떠오르더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시작하는 거는 뭐 깊이 더 나아가는 건 제가 뭐 원하지도 않거니와 그냥 요 정도만 해서 만족을 해요. 이제 더 깊은 거를 이제 하나하나 배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것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에 금단 하수하는 착수하는 그 방법 묘를 여기에서 누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역 유일명 선생님의 주역천진이라는 책은 주역을 선도식으로 수행하는 원리로 푸른 거거든요. 이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것도 제가 좀 한번 아는 분하고 공부는 했는데 이제 번역도 돼 있어요. 주역천진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찾아서 한번 읽어볼 자료거든요. 추석을 그렇게 한 분은 없으니까. 그래서 자차로 무엇무소로부터잖아요. 1호부터 손오공 대성이 뛰어나갔다는 거죠. 번도원을. 그 칠선녀는 묶어놓고 번도원을 뛰쳐나가서 이제 그 번도 승회 거기서 이제 그 서왕모하고 신선들이 모인다니까 자기도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간 거죠. 그 정보는 이제 칠선녀한테 다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네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지금 뛰쳐나간 거죠. 번도원에서. 그래서 요지 그 번도대회가 열리는 여지로 가는 중인데 거기서 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정당 당구할 때 당자잖아요. 7당 부딪혔다는 거예요. 적각대선은 이름이 붉은 다리의 큰 신선이라고 그랬네요. 그 이분이 지금 요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니까 즉 이게 뭐냐면 천풍국계의 초6이다 그랬어요. 이 적각대선이 이게 적각대선이 이렇게 초6으로 또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몸뚱아리가 파리한 그 암태지가 적촉이라고 했는데 적촉도 번역한 걸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문을 반드시 보고 원문도 지금 일반 돌아다닌 이 주석서도 많이 틀리잖아요. 제가 다 모아봤더니 원래 원문 책하고 또 틀린 글자가 많아요. 그러면 그 한두 자가 바뀌면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해석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암태지는 돼지 시인이잖아요. 목을 좋아한다, 기뻐한다. 돼지는 해잖아요. 물, 수잖아요. 그러니까 수생 목이니까 나무를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뻐서 날뛴다는 뜻으로 적촉 그렇게 했는데 꽁충꽁충 뛰는 것을 말한다. 파리한 돼지가 꽁충꽁충 뛰잖아요, 돼지들이. 그래서 비록 파리하고 약한 돼지지만 또한 반드시 도정한다, 도척한다, 버텨서 있다가 팍 뛴다는 거죠. 약해도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뛰는 힘이. 그래서 진실로 깊이 이 말이잖아요. 진실로 마땅히 깊이 이 말이죠. 그것을 방비하더라도 이 말이네요. 그 뛰는 게 아무 파리하고 약한 돼지라도 그놈이 그냥 움츠렀다가 팍 뛰는 게 이 뛰는 거를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왜? 이 돼지 지금 이 음인데 이게 지금 초요니까 약하고 음이니까 약한 것 같아도 이게 이제 뛰어가지고 다 잡아먹으니까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막으려니까 쇠말뚝이 이제 수레에다 꽂아서 수레를 못 가게 하듯이 그러니까 이거를 깊이 못 뛰게 방비를 갖췄다도 진실로 마땅히 깊이 그것을 방비하더라도 그 뛰는 세력은 어떻게 그거를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멈추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각대선도 지금 요지로 막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붉은 달이잖아요, 적각. 달이라고 하는 이제 요 상징성을 썼는데, 그래서 정계 일변이에요. 계책이죠. 이 정계. 계책 한 가지 꾀를 한 가지 변 막 꾀를 갖다가 이제 정했다는 거니까 생각해냈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이 적각대선 보고 어디 가시냐 번도승에 간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내가 지금 옥강상제의 명을 받들어서 지금 내가 지금 이 본도에 승회에 오는 신선들한테 알리러 간다. 내가 군두운이 빠르기 때문에 딴 사람들보다. 그래서 당신을 만났으니까 지금 저 요지에 가지 말고 먼저 그 통명전에 가서 예절을 배워라. 왜? 본도 승회할 때 예절이 있을 테니까. 거기 가서 배우고 난 다음에 요지에 참가하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적각대선이 긴당만당 하면서 이제 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속은 거죠, 이 손오공한테. 그래서 손오공이 하나의 계책을 해서 변했는데 뭐냐면 바꾸었어요. 적각대선의 모양, 모습으로 자기를 바꿔버렸어요, 얼굴을. 그러니까 적각대선이 된 거죠. 그래서 적각대선의 입장처럼 해갖고 요지로 가는 거죠. 속인 거죠. 이것이 바로 밖에의 초육이다 이 말이에요. 산지 밖에는 요 초육인데 요 산지 밖에는 지금 이 음이 잘해서 막 깎아 먹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깎아 먹은 게 밖에잖아요. 근데 요 초요의 그 상은 뭐냐면은 요게 박상이 조gin이 그랬어요. 상다리에 깎는다는 거거든요. 상다리를. 그 상다리의 그 발을 깎는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발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개 이렇게 하면 이 발을 깎아 먹는 거죠. 그러니 바른 것을 없앤다. 그러니 흉화도다. 이런 이제 초요가 그렇게 상징화된 거잖아요. 그 요 달이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이 촉각대선이 지금 요 삼풍구에 요 천풍구에 국계 초유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음이 잘한 거고. 그러니까 적각도인은 발이 붉은 발이잖아요. 붉은 발인데 이게 이제 깎는 게 산지박을 이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각도인이 지금 천풍국계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음이 양을 침투하는 거죠. 음이 장차 침투해가지고 양을 멸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양을 다 멸하는 거잖아요. 적각도인이.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깎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각도인이 지금 천풍국계 초여니까 이 적각도인이 하는 짓을 지금 막아버린 거잖아요. 소유기 손오공이가. 그리고 자기가 적각도인 모습으로 해서 앞으로 요지로 달려갔잖아요. 손오공이. 소왕모가 계신 요지로 가서 이제 또 대회 장소니까. 그래 앞서 바쁘게 요지로 달려갔는데 도리어 보니까 신선들이 아직은 신선들이 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환자는 다시 환자로 이렇게 했는데 그 도리어 아직은 다시 저 신선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동서남북에서 아직 오지를 않고 자기 혼자만 제일 빨리 온 거죠. 손오공만. 그래서 거기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 뭘 들었어요. 일진의 그 술향기, 술 냄새가 들었다는 게 코로 냄새로 이제 맡은 거겠죠. 코를 찌른다 이거죠. 술 냄새가. 일진이라는 건 이제 그 수량단인가 보죠. 뭐 술향기에 대한. 그래서 곧 신통을 부렸다는 거거든요. 손오공이 신통을 부려가지고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입에다 넣고 훅 불었어요. 그러니까 털이 나가서 뭐가 됐냐면 스토리에 잠벌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잠벌레들이 그 주위에 술 나르고 음식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 얼굴로 가서 들어가니까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신통을 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했다는 건데 뭐냐면 요 항아리에 다가가서 이 말이네요. 그래가지고 그 술이 담겨있는 옹기를 껴안았다 이렇게 했어요. 접근했다. 접근할 했잖아요. 예, 옹. 항아리에 다가가 그 술항아리를 이제 그 잡아서 다가가가지고 접근해서 양이 다 핥도록 통음했다. 양껏 마셨다는 거예요.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즉 이게 뭐냐, 천풍국계의 구이효라는 거죠. 이효. 그러니까 구이효에는 포유어 불급빈이 바로 이것이다 그랬거든요. 효사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구이는 부엌에 물고기가 있으면 허물이 없으리니 이렇게 했어요. 손님에게는 이롭지 아니하니라. 포유어면 허물이 없으리니 손님한테는 불리하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손님이 이제 동서남북 신선들이 오잖아요. 예, 이 사람들한테 불리하다는 그 의미인데 이 포라는 걸 갖다가 이제 여기 부엌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냥 보자기나 꾸러미죠. 내가 가진 보자기에 물고기를 담아 있으면 나한테는 이롭고 손님한테는 불리한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물고기에 대한 이제 이게 상징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서유기에 이제 그 뒤쪽으로 가면 황금 물고기가 나와요. 삼장법사가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 자기 어머니를 이제 그 사다가 어머니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물고기가 불쌍해서 살려줘요. 그래서 나중에 물고기가 이제 그 용왕하고 관계돼서 도움을 받는데 황금 물고기는 이제 수중금을 상징한다는 게 이제 나와요. 선천 진일지기로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좀 수중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꾸러미 포에 물고기가 있으면 손님한테는 미치지 않다. 그 손님한테는 그 이롭지 않다. 그리고 꾸러미 속에 내가 물고기가 있어야 허물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오공이 지금 그 술이고 뭐고 다 자기가 가진 거잖아요. 껴안아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취한다 이거죠. 어부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먼저 이르러서 물고기를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그 그물망을 들어서 그 물고기를 얻는 거잖아요. 그물망을 들으면. 그런데 뒤에 이르는 자, 앞서 이르는 자는 그물에다 가져가지만 뒤에 이른 자는 비록 잘 그 물고기 잡는 거, 잘 물고기를 잡아서 이롭게 하지만, 그 이롭지만 물고기를 잘 잡아서 이롭다고 해도 비록 뭐뭐 하더라도 미치지 못한다. 저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뭐냐면 앞서서 잡은 사람한테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거와 같은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손이라고 하는 이 손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앞으로 이 몇 가지 쾌가 계속 나와요. 그 쾌로서 자기 몸에서 변화하는 그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 알아야 내가 느끼고도 있는데 그 비밀을 알아야 그걸 이제 스승들은 알기 때문에 제자한테 전해주면 그냥 아는 거지만 우리 같이 모르는 이 글만 보고 유추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노력을 하고 알고 싶어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해야 하늘에서 그 천신들이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파장들이 다 펼쳐져서 이걸 알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늘에서 알려주는 거지. 전혀 관심 없는 사람한테 이런 게 누가 말을 해도 들리지도 않죠. 그게 무슨 소리, 헛소리인지 알고. 누가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나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가벼운 말에서 자기가 깨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화두로 이런 걸 삼았으면. 그리고 이 손이라고 하는 건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흰띠가 돼요. 상징성으로. 그 손이라고 하는 건 흰띠가 되고 그 꾸러미 가운데 있는 물고기는 이 말이죠. 물고기는 원래 음물, 물속에 살잖아요. 음물에서 아름다운 것이 된다 이랬어요. 물고기는. 성경에도 보면 예수께서 하늘에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으려고 그러는데 생선 물고기를 달라고 그랬는데 독사를 주겠느냐 이 말을 했거든요. 그 물고기하고 독사라고 하는 게 저 서양의 옛날 그 건축물에 돌로 보면 물고기 그려놓고 독사 그려놨어요. 상징성으로 대비돼서. 물고기하고 독사 이 뱀은 이게 일반 상징성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걸 그러게 예수가 사람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셨고 예수 그 성경에 나온 거 보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물고기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말뿐이 아니고 이 영적인 어떤 깊은 체험이 없으시면 이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는데 서둘러서 한다는 거죠. 조는 조기 축구회 같은 그런 뜻이잖아요. 서둘러서 빨리 한다는 거죠. 서둘러서 빨리 그것을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뭐를? 포중에 있는 물고기, 음물의 그 아름다운 것을. 그래서 먼저 그걸 다스려서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중빈들 손님들에게 미치게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지금 말이거든요. 모든 것을 자기의 저기 몸에다가 적용해서 이걸 이해를 해야지 이게 나의 것이 되죠. 그냥 바깥에 원리로만 하고 나하고 관계 없으면 그건 철학이나 그냥 사상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스려서 내 것을 만들어야
무사람들한테 미치지 않죠. 그게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앞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손오공이 그 요지에 먼저 가서 이제 기다리니까 신선들이 안 오니까 막 사람들은 막 음식 나르고 술 나르고 막 이렇게 주위에서 하는데 그 술 냄새가 코를 찌르니까 못 참아가지고 신통력을 털을 뽑아서 불어가지고 벌레를 일으키는 잠벌레를 훅 불어버리니까 사람들 코로 다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음식 먹고 술을 먹은 거잖아요. 그래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있다 이 말이죠. 도치. 도치라고 하는 건 술을 취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없는 거네. 이거는 이제 빼버려야 되네요. 도취한 가운데 술 취한 가운데서 스스로 말하기를 안 되겠는데 좋지 않은데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다 훔쳐먹고 지금 누워 있어서 자면 불안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잡혀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욕해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어디로 그 제천 대성부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서 잠자러 가려고 갔다는 거죠. 자기 잠자러 가려고 이제 하고자 해가지고 이제 걸어가는 건데 창로라고 그랬네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제 술 취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술 취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천풍구에 아까는 이월했잖아요. 삼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쾌를 효사를 갖다가 그거 가지고 얼마나 깊이 연구를 했으면 지금 손오공 그 행동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고 깊이 이해를 하라는 거죠. 이런 이해를 깊이 해서 의문을 가져야 제대로 도를 완전히 깨친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지혜가 열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딱딱 설명해 주면 그냥 그 가슴으로 그냥 받게 되잖아요. 믿음이 확고해야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실천하는 힘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천해서 그게 증명되면 믿음이 더 커지고 그리고 믿었다는 건 이해했기 때문에 궁리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지는 거고 행동화돼서 그게 또 맞으니까 더 강해지고 또 이해도 확실히 더 되는 거죠. 근데 믿음만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맹신이죠. 진리를 믿는 건데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돼. 누구한테나 적용이 되고 다 누구한테 해당이 돼야지 한두 명한테 해당되고 남한테 해당 안 되면 그게 어떻게 진리가 돼요. 그런 건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맞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 시간이 일단 여기서 또 끝내고 또 시작을 할까요?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